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애널리스트라고 나오는 뭐 유튜브에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폭락론자들. 이재명이 어떻게 할지는 솔직히 예상이 안 됩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은 완전 다른 사람과 완전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문재인은 좌파고 이재명은 좌파인 척 하는 거고 라고 제가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거를 보면 돼요. 문재인은 변호사 하면서 뭐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데 사실 모든 변호사는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 변호사란만으로 좀 웃긴데 아무튼 인권 변호사 하면서 북한 사람들 북한에 유리한 쪽에 그 변호를 계속 해주면서 노무현 때 비서실장 했나요 문재인이? 아무튼 뭐 비서실장 하고 계속 좌파적인 입장에서 계속 싸워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이 해왔던 게 뭐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 할 때 성남시장 할 때 보면은 깡패들도 변호하고 살인자도 물론 조카지만 살인자도 변호하고 깡패들이랑 연결해서 뭐 재건축 재개발에 성남시장 있을 때 관여하고 보면은 굉장히 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업 진행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 시흥 뭐 거북섬 이거 잘못된 사업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좋은 땅인 건 맞아요. 거기에 근데 집객을 제대로 했어야 됐고 거기에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교통편도 제대로 제시했으면은 지금 거북섬 지금처럼 안 됐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땅이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인천, 서울 모든 충청도에서 사실 땅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뭐 잘 지어놨으면은 거기 아울렛부터 해가지고 테마파크 지어놨잖아요. 진짜 잘 됐을걸요? 근데 이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쪼개기식으로 거기에 차라리 크게 아울렛 이만큼 대기업 이만큼 주고 집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은 대기업들이 알아서 집객했을 거예요. 알아서 자기네들이 그 이제 매장들 채워놓고. 근데 분양하려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돈 빼먹으려고 그냥 요만큼 쪼개가지고 막 14평 저기 상가 해가지고 분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난리가 난 거고 이제 거기는 망했죠 뭐. 그거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 경매로 아무리 싸게 나오도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네. 관리비 내다 끝납니다. 관리비 내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바뀐 건 없고요.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비교하자면은 이재명이 어떻게 할지는 솔직히 예상이 안 됩니다. 문재인 때처럼 할 것이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 문재인 시즌2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전혀 색깔이 다르군요. 네,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출 규제가 나왔음에도 대출 규제는 결국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잖아요. 이 대출 규제 하면요. 수도권에 돈 막 사람들이 하던 거 불 끄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Y? 네, Y에서 생각해보면은 집값이 비싼 게 왜 문제지?가 되는 거예요. 서민들이 못 사잖아. 아니요, 서민들 살 수 있어요. 서민들이 압구정에, 서민들이 청담동에 집을 못 사는 거지. 서울 안에, 저는 경매하는 사람이니까, 네. 서울 안에, 강서구에, 화곡동에, 우장산역에, 우장산역은 좋거든요? 그 근처에 아파트 단지들도 엄청 많고, 거기에 신축 빌라 6, 7년 정도밖에 안 된 신축 빌라를 실평이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 나오는 거 있잖아요. 3억이면 사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그건 경매 얘기고 경매로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거래로도 4, 5억이면 삽니다. 이거 서민들이 왜 못 사죠? 둘이 합쳐서 연봉 6, 7천, 7, 8천 나오는 사람들이 4, 5억짜리 집을 못 삽니까? 사고도 남죠. 근데 그 집은 집이 아닌 거야. 걔네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강남 집값, 서울 집값만 그렇게 떠들다 보니까 그리고 뉴스에서도 다 그렇게 떠들다 보니까 그렇게 그 집이 비싸지는 게 그냥 싫은 거야. 그 집이 비싸지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들이에요. 인구 규모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물론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GDP가 높긴 하죠. 그래도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가 비슷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집값 가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네, 여기. 예, 중심. 여기 파리네요. 잘 찾으시네요. 그쵸. 그냥 제일 중심. 여기 샌느강 있고. 그러면은 샌느 강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뭐 종로구 이런 건가? 모르겠어요. 거리 이름이 프랑스어라 가지고. 디파트먼트 아닐까요? 구역? 여기 이제 여의도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누가 봐도 비싸 보이잖아요, 여기. 희소성, 당연하죠. 맨하탄 느낌. 여의도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강변은 무조건 비쌉니다. 그래서, 자, 강변에 있는 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청담동, 압구정 뭐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요. 요거 47m 제곱이면은 13평이죠. 14평. 전용인가? 전용이죠. 얘네 공급 이런 거 없지 않을까요? 전용 아닐까? 모르겠어요. 자, 120만 유로예요. 이거 얼마예요? 1,600원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20억이 넘어가요. 14평이. 청담동도 14평이 20억 안 넘어가요. 되게 비싸다. 엄청 비싸죠. 자, 이게 이런 거는 보면은 이거는 원룸이죠. 원룸이 16 곱하면 5억이요. 근데 여기가 또 보면은 거리뷰 안 보이나? 얘네들이 여기 신축이 아니에요, 다. 파리는 다 보면은 여기 이거
파리는 막 벽돌집 이런 거잖아요. 예, 얘네들은 다 다 유네스코 지정돼 있어가지고 재건축이 안 돼, 애초에. 그냥 엘리베이터도요, 건물 밖에 달려있고 이래요. 아니면 계단 뚫어서 달려있고, 건물을 해치지를 못해요.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어가지고. 근데도 막 이런 게 되는 거야. 이거는 좀 그래도 12평짜리가 7만 유로니까, 70만 유로니까 16곱 1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12평이. 이거는 얼마야? 94평이면 27평, 28평 되는 거죠. 방이 2개밖에 없어요. 방 2개, 그죠? 얘네들은 모르겠다. 이것도 뭐 의존 이렇게 써있는데 잘 모르겠고요. 180. 자, 180만 유로면요. 16 곱하면 얼마? 25억, 30억 되는 거예요. 방 2개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보다 안 비싸. 스페인 한번 볼까요? 와, 장난 아니네. 그쵸. 근데 스페인은 마드리드는 강이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원래 수도에는 대부분 강 흐르잖아요. 근데 뭐 대구, 대전의 느낌인 거죠. 대전도 갑천 흐르잖아요. 아, 그러네. 요새 갑천병 비싸잖아요. 요새 유성에. 네, 근데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중심 같지 않아요? 요렇게 딱 봐도. 도로가 그쵸. 여기 딱 봐도 그래서 짜글짜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7,000개가 있대요. 얘들 희한하게 지도를 해놨네. 아 그죠. 우리랑 또 정서가 다르니까. 좀 다르네. 300만 유로야. 근데 이건 너무 물론 넓어. 넓어. 대형 평수야. 이거는. 대형 평수죠. 이거면은 300만 유로면 50억이네요. 50억. 이 정도가 좀 맞는 것 같아요. 30평형이 얘도 쓰리- 한 20억 대네요. 쓰리베드. 그쵸. 이런 거 이제 85면은 딱 방세개 화장실 전용 84 그죠 이거? 투베드. 투베드면 전용 84보다 작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작네. 공급 면적 85. 공급 면적인가? 모르겠어요. 얘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사실. 근데 이것도 15, 25억 정도 되는 거죠. 16 곱하면은. 와, 방 2개. 네네네. 비싸다. 그러니까 이것도 18억. 요건 좀 넓네요. 100m 제곱이면 30평 정도 되는 거고. 좀 작은 거. 요거는 거의 뭐 원룸형인데. 깝깝한데. 그죠? 이거는 74가 아닌 것 같은데. 거의 이건 옥탑 수준인데. 그렇죠. 옥탑 방 하나 원룸인데. 근데 아무튼 원룸도 이거 16억 하는 거예요. 15억, 16억.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비싼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보면은 마드리드를 그냥 다 놓고 본 거잖아요. 마드리드의 핵심 지역 보면은 얘네 뭐 100억, 200억 해요. 파리 핵심 지역 보면 100억, 200억 합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서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역삼동의 빌라 뭐 한 6억, 7억이면 사죠. 신축 빌라 그냥 한 5구짜리, 그러니까 방 2개 화장실 하나 나오는 거. 6억도 안 하죠? 신축 6억 정도 하겠다. 한 6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비싼 거예요. 강남의 한복판에 역삼동에 있는 빌라가 6억이다? 신축이? 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요새 그 PIR이라고 하나? 네. 예, 뭐 주식 PER에서 갖고 와가지고 PIR 뭐 월급 대비 그거 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떤 미친 인간이 압구정 아파트를 월급으로 사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PIR 하려면요, 서울에 있는 빌라까지 다 해서 PIR 해야지. 그러면 우리나라 PIR 엄청 낮게 나올걸요? 근데 무슨 아파트만 갖다가 놓고, PIR 정해놓고. 또 강남 아파트만. 강남 아파트만 갖다 놓고. 원벨리 갖다 놓고. 예, 미친놈들이라니까. 그러고서 막 무슨 데이터를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 인간들 다 문과잖아. 수학을 할 줄 몰라요. 이게 어떤 통계가 나오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애널리스트라고 나오는 뭐 유튜브에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폭락론자들. 고등학교 수학 문제 갖다 놔도 반도 못 풀걸요? 제대로 된 숫자 감각이 없어. 투자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저보다 나이 10살 이상 많을 텐데 저보다 자산 없을걸요? 한참 10분의 1 수준일걸요? 근데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뭐 부동산 하는 사람 중에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인플루언서들 중에 등기 몇 번이나 쳐봤을까요? 그 사람들이. 물론 남의 거 하는 거 뭐 이게 참견을 해줘봤겠지. 근데 자기 거 몇 번이나 해봤을까요? 자기 돈 태워서. 자기 돈 태워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나와가지고, 주식 방송에서도 나와서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 걔네들 주식 투자 못 해요. 자기가, 왜냐면 선취매 해가지고 저기서 소개하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 주식 금지, 맞아요. 저기 있잖아요. 자기 전문, 주식은 그거 못 하는 거 있잖아요. 선취매 할까봐. 막 차명으로 했다 걸려가지고. 걸리고. 처벌받고 막 그러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들을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자기 돈 태워가지고 자기가 투자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말을 왜 듣고 있어요? 워렌 버핏만 들어야지, 워렌 버핏 말. 전 재산 그래가지고 수십조를 굴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말 들어야 되고, 뭐 찰리 먼거 말 들어야 되고, 부동산으로 치면은 내 말 들으라고, 내 말.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비싼 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비싼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문재인 이재명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좌파들이 하는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명제 자체가 틀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명제는 맞을 수 있냐면요. 집값이 너무
그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건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 혼란의 원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너무 집값이 강남 집값이 너무 비싸졌다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강남 집값도 비싸지가 않아요. 지금 이거 제가 뭐 파리, 스페인 집값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아무 집값만 아무 데만 찍어도 막 30억, 40억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강남에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아무 데나 찍었어. 역삼동에 역삼역 역세권에 빌라 새 빌라야. 괜찮아. 5층짜리에다가 엘리베이터도 있고 방도 넓어 새 거야. 근데 6억이야. 진짜 졸라 싼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많기 때문에 큰일이라고 얘기하려면요.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올려주고 서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도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게 사실은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정책을 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은 되게 마이너하고 비주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식으로 정책은 피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메이저하고 주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 거기 때문에 규제 정책은 더 나오긴 힘들고요. 여기서 사실 더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없고 조정 때리지 않을까요? 조정 때릴 수 있죠. 그건 가능하죠. 그래서 조정 때리고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부 때 풀렸던 몇 안 되는 정책들 다시 회귀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회귀한다고 해서 지금 뭐 바뀌는 게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부동산 수도권이 한 3주 사이에 대선 이후에 갑자기 확 올랐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확 갑자기 올랐다기보다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이 그냥 지금 확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윤석열 정부 때 대부분 돈 있고 그 아파트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렸을 거예요. 뭐를? 규제가 풀리기를. 근데 윤석열 정부 때 규제가 거의 풀린 게 사실 없잖아요. 그냥 종부세 그 공시가 좀 내려가고 공제 금액 좀 올라가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규제 주역 좀 풀었다. 그리고 양도세 플러스 20% 돼 있는 거 3년간 유예했다. 그거 말고 더 있나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그거 말고 더 규제가 풀리기를 사실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대선을 할 때, 보궐선거를 할 때 김문수가 되는지 이재명이 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이재명이 되니까 야 이거 좌파 정책 나오겠네 해가지고 그동안 돈 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확 샀다. 그 얘기밖에 사실 저는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절대 대세 상승장 뭐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상승장이 되려면은 금리가 일단 돈이 많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엄청 잠겨 있고 지금 소상공인 너무 힘들다고 하고 사업들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대세 상승장이다. 이거는 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눌려있던 수요들이 확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뜨거 하고서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그 대출 규제를 확 한 거지. 여기서 지금 뭐가 더 앞으로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측하는 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네, 예측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요. 근데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냥 누가 봐도 알잖아요. 누가 봐도. 20년 후에 부동산이 설마 떨어져 있겠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현대자동차가 열심히 수출하고 뭐 JYP가 뭐 YG가 열심히 문화 팔고 영화 만들어서 팔고 우리나라가 많은 걸 해외로 팔면은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짜장면 값도 오르고 햄버거 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집은 언제나 살 수 있을 때 사면은 제일 좋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것도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